생물자산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리뷰를 하고 뒷부분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자산이라는 것은 농림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살아있는 동식물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살아있는 동식물이 다 생물자산이 아니죠. 반드시 농림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림업 활동의 정의가 무엇인가? 자, 농림업 활동이란 판매 목적으로 생물자산으로부터 수확물을 얻거나 또는 추가적인 생물자산을 얻기 위해 생물자산에 대한 생물적 변환을 가하는 적극적인 관리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원양업에서 잡는 참치 또는 천연님의 벌채는 적극적인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업 활동에 해당되지 않고요. 자, 여기서 채취하는 참치라든지 천연님 그 펄퍼는 생물자산이 아니라 굳이 분류를 한다면 재고자산 정도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확물은 뭐냐?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이죠. 예를 들면 포도나무가 생물자산이라면 포도 또는 포도즙, 포도주 같은 것은 수확물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자, 생물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강제로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이 활성시장이 없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미실현 이익을 인식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반대 주장도 있지만 기업의 기준의 입장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자, 그래서 국제 기준에서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일부의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물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강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일단락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순공정가치 측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자, 그냥 공정가치가 아니고 공정가치에서 추정되는 판매 부대 비용을 차감한 것이 순공정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순이라는 것은 뭘 차감했다고 그랬죠. 자, 공정가치에서 추정되는 판매 부대 비용을 뺀 거 순공정가치로 이제 국제 기준에서는 측정하라라고 생물자산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자, 왜 이렇게 순공정 가치를 측정했냐? 자, 순공정 가치라는 것은 바로 추정 매각 부대 비용을 차감한 것이 순공정 가치죠. 자, 이걸 차감하지 않으면 생물자산 판매 시까지 손실이 이연되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순공정 가치라는 것은 보고 기간 말 시점에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시장 가치로 추정해서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생물자산뿐만 아니라 수확물에 대해서도 순공정 가치 측정을 강제하고 있다. 자, 그 말은 이 생물자산이나 또는 수확물에 대해서는 활성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자,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인식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기업이요. 자, 기업이 자산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자, 자산의 공정가치, 자, 요거랑 그리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대부분의 다른 자산의 경우에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생물 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측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아주 일부의 경우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 측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공정 가치나 또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생물자산, 자, 포도나무라 그랬죠. 자, 거기서 수확되는 생산물, 그게 수확물입니다. 포도, 이렇게 봤을 때, 자, 측정 기준은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뿐만 아니라 매 보고 기간 말에 순공정 가치 변동이 있겠죠. 자, 그래서 다만 공정 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손상차수 누계액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면 되고요. 자, 수확물의 경우에는 생물자산과 다른 점이 수확 시점, 요 시점에만 이례적으로 순공정 가치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확물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서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 따른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자,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 그리고 최초 인식 이후 생물자산이 생물적 변화를 일으키죠. 이러한 순공정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단기의 손익, 즉 PL로 반영을 한다. 최초 인식 시점에 인식한 순공정 가치 그리고 매 회계 기말에 인식한 순공정 가치의 변동을 생물자산 평가 손익으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수확물의 경우에는 이 최초 인식 시점에 즉 다시 말하면 수확하는 시점이죠. 이 시점에 순공정 가치로 인식하고요.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평가 손익, 수확물 평가 손익은 역시 단기 손익으로 PL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식과 측정 부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공정 가치가 아닌 취득 원가, 취득 원가를 공정 가치의 근사치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최초 원가 발생 이후에 생물적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2월 30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계 기말이 12월 31일이니까 하루 전에 심은 과수묘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생물적 변환이 거의 안 일어나죠. 이런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근사치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물적 변환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자,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경우로 되겠습니다. 소나무 조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벌목이 되려면 한 30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런 경우에 처음 단계, 처음 뭐 6개월, 1년 요럴 동안에는 생물적 변환이 아주 미미하게 일어나죠. 자, 이렇게 생물적 변환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생물자산하고 토지 계량이 하나로 결합된 경우, 자, 생물자산이 토지에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조림지 나무처럼. 자, 이 경우에 조림지 나무에 대한 활성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조림지 나무랑 그리고 토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면 결합된 자산에 대해서는 활성 시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결합된 자산, 즉 뭐와 뭐가 결합됐냐? 자, 조림지랑 그리고 조림지가 심겨진 토지 또는 토지 계량 자산. 여기 결합된 자산의 공정 가치에서 토지 그리고 토지 계량 자산의 공정 가치를 차감해서 생물 자산의 공정 가치를 측정하면 됩니다. 자, 수확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확 시점에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도록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자, 요 다음 수확물이 수확된 다음부터는 재고자산 기준서를 따르면 되죠. 자, 다음 부분 우리
우리 구체적인 회계 처리 부분을 보면 더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생물 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확물이 있습니다. 자, 최초 인식이 있고요. 매보고 기한 말이 있습니다. 생물 자산은 이에 반해서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만 순공적 가치로 측정한다 그랬죠. 자, 최초 인식 시점에 자변의 생물 자산, 자, 현금 주고 구매했어요. 자, 현금 이렇게 됩니다. 다만 생물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현금하고 순공정 가치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 고를 경우에만 생물 자산 평가 손익, 이걸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자, 보고 기간 말에 생물 자산의 생물적 성장이 있으면 생물 자산 평가 이익 해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요. 생물 자산이 죽을 수도 있죠. 병충해 같은 죽으면 생물 자산 평가 손실 해서 단기 손실로 인식하면 됩니다. 자,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 차변의 수확물 평가 이익이라는 단기 손익 인식하고요. 자, 이 수확물은 다시 원재료로 이렇게 재고 자산으로 분류해서 공정에 투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예제. 자, 여러분 책 교재 339쪽이네요. 339쪽. 자, 예제 7번 보겠습니다. 자, 생물자산하고 수확물을 같이 보겠다는 거죠. A 영농법인 우유 생산하기 위해서 2000X 1년 중 어린 젖소 100마리를 마리당 만원 취득해서 사육했다. 자, 우유 생산은 바로 안 되고요.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생산된 우유는 유제품으로 생산업체에 납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339페이지 그대로 펴놓으세요. PPT는 넘어갑니다. 자, 물음 1번. 자, 2000X년 중 젖소를 사육하는 데 발생한 비용. 자, 젖소를 먹이는 사료 같은 값이죠. 자, 4만 원이며 2000X년 말 젖소의 마리당 순공정 가치는 15,000원으로 책정됐다. 자, 어린 젖소를 살 때는 마리당 만 원이었는데요. 자, 2000X1년 말에 이 젖소가 성장했죠. 생물적으로 성장했으니까 순공정 가치가 15,000원으로 책정됐다. 자, 요거 반영해야 되죠. 자, A형 농법인이 2000X년도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물음 1번부터 해결하고 물음 2번,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자산을 취득했죠. 자, 마리당 만원에, 그러니까 생물자산 100만원, 현금 100만원 나가죠. 100마리 취득했기 때문에. 자, 생물자산 관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생물자산 관리비 4만원, 현금 4만원. 요래 해도 되고요. 요거를 또는 요거를 생물자산 4만원 요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자산이 이제 기말이 됐어요. 기말에 대해서 생물자산이 이제 그 만원이었던 것이 마리당 15,000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50만원이라는 생물자산 그리고 생물자산 평가이익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생물자산 관리비 4만원을 생물자산으로 해도 무관하다 한 이유는 뭐냐면 자, 밑에 보겠습니다. 만약 생물자산 관리 비용을 생물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했다면 하는 말이 바로 생물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한다면 젖소의 단위당 장부금액은 만원이 아니라 1,400원으로 증가하죠. 자, 평가이익은 이 1,400원하고 15,000원의 차이 곱하기 100만이니까 46만원이 되죠. 그래서 46만원이라는 단기손익이 나오니까 미치는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생물자산 평가이익 50만원 그러면 생물자산 관리비 4만원 빼면 단기순이익이 46만원 나오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되죠. 그래서 생물자산 관리비 4만원을 비용 처리해도 되고요. 이처럼 아니면 생물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해도 똑같은 단기순이익이 측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시 돌아와서 2000X2년 7월 1일에 처음으로 우유를 생산했다. 자, 동일제 생산은 우유의 순공정 가치를 500원으로 측정했을 때 A 영농법인이 해야 할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확물이 나왔죠. 수확물은 순공정 가치로 500원 그리고 대변에 수확물 평가 이익이라는 단기 이익으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보면 수확물 500원 하고 대변에 수확물 평가이익 요거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보면요. 3번 문제 7월 1일에 생산한 우유 500원 요거를 우유 가공 회사에 510원에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자, A용영법인이 해야 될 회계 처리. 자,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 순공정 가치로 측정한 다음부터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서 회계 처리한다 그랬으니까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자, 매출 510원, 현금 또는 매출 채권 510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500원, 수확물 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확물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거 이렇게 판매되면 대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매출원가 오게 된다는 것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까요? 생물자산과 수확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페이지 3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40페이지 갑에사 10만 헥타르 면적의 조림지. 자, 조림지에서 나무를 적극적인 관리 활동을 통해서 키우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생물자산이 되겠습니다. 갑에서는 조림지의 나무를 순공정 가치로 평가한다. 자, 조림지 나무 생물자산이니까 당연히 순공정 가치로 평가하는데 기대순 현금 흐름을 현행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순공정 가치를 산정한다. 자, 조림지 나무의 기초 공정 가치 20만 원이며 이 금액이 생물자산의 기초 장부 금액이다. 자, 물음 1, 2, 3 볼게요. 1. 단기 중 조림지 나무 중 일부를 벌목했죠. 자, 이거는 수확물이 됩니다. 목재 가공 과정에 투입했다. 벌목한 나무의 순공정 가치는 15,000원. 나무를 벌목하는 시점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라. 자, 이거 수확물이니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정답을 보시면 수확물 15,000원, 수확물 평가 이익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보면 수확물은 이 벌목한 나무죠. 목재 가공 원재료로 투입되기 때문에 원재료로 대체하면 됩니다. 자, 수확물 원재료. 자,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대체되어 재고자산 회계처리를 따르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물음을 볼까요? 단기 중에 조림 관련 비용이 4,000원. 자, 조림을 하는데 뭐 인력이 들어가죠. 또 여러 가지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림 관련 비용이 4,000원 발생했는데 단기 말에 조림지 나무를 순공정 가치로 평가했는데 금액은 24만 원. 자, 조림 관련 비용 4,000원 하고 생물자산의 24만 원 생물적 변환이 순공정 가치 변동을 인식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4,000원을 조림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고요. 생물자산, 즉 조림지의 장부 금액에 포함시켜도 똑같은 결과가 온다라는 것 아까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정답 한번 볼까요? 자, 생물자산 관리비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비용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생물자산 해도 됩니다.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생물자산 기말평가. 자, 20만 원의 기초 공정 가치였는데요. 기말에 24만 원이 됐으니까 4만 원이라는 생물자산 그리고 생물자산 평가이익 이거를 단기 이익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자, 만약 생물자산 관리 비용 요거를 장부 금액에 가산했다라는 말은 생물자산 관리비를 다른 생물자산으로 그냥 자산 4,000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면 생물자산의 평가전 기말 장부 금액은 20만 4천이 되죠. 평가이익은 요 금액과 24만 원 기말 공정가치 금액과의 차이인 3만 6천 원이 되어서 평가이익 4만 원하고 관리비 4만 원 뺀 3만 6천 원과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물음을 보겠습니다. 조림지로 사용하는 토지. 자, 조림지로 사용하는 조림지가 그 토지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죠. 그래야 자라니까요. 조림지로 사용한 토지도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한가라고 했습니다. 자, 토지는 뭔가요?
이 생물 자산이 아니죠. 생물 자산이고 토지는 유형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 자, 그러면 이 유형 자산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가 모형을 쓸 수도 있고요. 유형 자산은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기업이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조림지처럼 순공정 가치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조림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조림지인 생물자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유형자산입니다. 자, 따라서 가표사의 선택에 따라서 원가 모형으로 이 토지를 평가해도 되고요. 아니면 재평가를 해서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는 있지만 생물자산에 적용되는 순공정 가치, 자 정확하게 하면 공정가치 평가라기보다는 순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문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순공정 가치 측정의 예외 부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아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라. 아까 한번 설명했었죠. 자, 이 이후에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면 됩니다. 자, 순공정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한가 또는 신뢰성 있는 측정이 안 되어서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가 하는 요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여부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시점에만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생물자산을 이전에 이미 순공정 가치로 측정을 했다면 처분할 때까지 계속 이 생물자산을 회계 기말마다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초 순공정 가치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계속 적용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만 수확물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확물, 요거는 수확 시점에만 순공정 가치로 인식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순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물 자산의 경우에만 최초 인식 시점에 야, 이게 순공정 가치로 측정 가능한가? 아니면 순공정 가치로 신뢰성 있게 측정이 어려운가 하는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계약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계약 가격, 우리가 농산물 같은 거는 일종의 밭디기라 하죠.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이미 중간 농작물 씨를 뿌릴 단계부터 중간 상인이 얼마의 가격으로 계약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약 가격은 공정 가치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자, 읽어보면 계약 가격. 자, 생산자인 농부와 중간 상인의 중개상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 가격은 이 거래 의사가 있는 구매자 그리고 판매자가 거래하는 현행 시장의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계약 가격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산의 공정 가치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생물자산 그리고 수확물을 측정할 때 계약 가격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계약 가격으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 자, 다만 생물자산이나 수확물 판매 계약 이것이 손실부담 계약에 해당될 경우에는 충당 부채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실부담 계약 여기까지 살펴보고 강의를 일단 조금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부담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상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있습니다. 이 원가가 계약으로 인해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그런 계약을 우리가 손실부담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씨를 뿌릴 단계부터 얼마의 계약을 1,000원의 계약을 했는데 이 씨 가격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가 올라서 1,000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1,500원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500원이라는 손실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할